아내가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아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은행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35년 동안 한 번도 가정을 소홀히 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명예퇴직 통보를 받은 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아내의 차가운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여행 간다던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제주도로 떠나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 순간 35년간 함께 모은 강남 아파트도 우리의 미래도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모든 걸 잃고 고시텔로 쫓겨난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믿기 힘든 진짜 근황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3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은행 본점 인사팀장 사무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강 차장님, 은행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뱅킹 확산으로 지점 통폐합이 불가피하고요. 인사팀장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 들어와서 한 번도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행원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끝이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명예퇴직 패키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퇴직금에 추가로 2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까지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7세,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사회에서 밀려난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아내 수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경제적 불안을 안겨준 적 없는 남편이었는데 이제 무직자가 되었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어요. 강남 아파트 34평. 저희가 20년 동안 살아온 보금자리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회식 없었어?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 들어온 제가 이상했던 거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얘기할 게 있어. 오늘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어. 수정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리모컨을 든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뭐? 명예퇴직? 갑자기 왜?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은행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패키지가 괜찮아서 앞으로 당분간은. 패키지가 문제가 아니잖아. 수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57살인데 어디서 다시 일해? 너 정말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내놨는데 거부할 수 있었겠어? 그럼 버텨봤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었는데 명예퇴직 문제로 서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정은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했고 저는 현실을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5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던 습관 때문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면도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어느새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였을까? 바쁘게 살다 보니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나 봅니다.
그때 수정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아침 차려놨어. 나와서 먹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둘 다 말이 없었어요. 30년간 함께 먹어온 아침 식사가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수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일단 좀 쉬면서 재취업을 알아볼 생각이야.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신중하게. 쉬기는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안 움직이면 더 늦어진다고. 수정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35년간 한 직장에서만 일해온 저에게 재취업은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은행권은 이미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날 오전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는데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평소 같으면 사무실에서 하루 업무를 계획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혼자 먹는 점심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외식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도 사라졌어요. 오후에는 할 일이 없어서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평일 대낮의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들이나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저녁에 수정이 돌아왔을 때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는 사실이 티가 났나 봅니다. 오늘 하루 뭐 했어? 수정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좀 쉬었어. 내일부터는 재취업 정보 알아볼 거야. 알아서 해. 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수정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간 가정을 책임져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무직자가 되자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도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업무나 고객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수정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 후에는 각자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명예퇴직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제 모습을 보던 아내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명예퇴직 2달째부터 아내에게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검소하게 살던 수정이 갑자기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거 뭐야? 언제 샀어? 제가 거실 소파에 놓인 명품 핸드백을 보며 물었을 때 수정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아, 이거 친구랑 백화점 갔다가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샀어. 요즘 너무 우울해서. 수정은 그때부터 에스테틱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씩 피부 관리 받으러 간다며 외출하는데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머리도 자주 했고 평소 안 입던 밝은 색깔 옷들을 사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에스테틱 가?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이 들수록 관리를 해야지.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나라도 나가야 하잖아. 수정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명예퇴직을 당해서 집에 있는 게 아내에게는 스트레스였던 거죠.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매일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져봐도 57세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재취업이 쉽지 않네. 나이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진작에 준비를 했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미리미리 인맥도 만들고 그러던데. 수정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35년간 한 회사에서만 일하다 보니 외부 인맥이 많지 않았습니다. 은행 동기들도 대부분 비슷한 처지였고 먼저 명예퇴직한 선배들에게 연락하기도 민망했어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 식사 후 수정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전에는 인터넷으로 채용 정보를 찾아봤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 공고들 뿐이었어요. 가끔 경력직 채용이 있어도 연령 제한이 45세 이하였습니다. 57세인 제게는 문턱이 너무 높았죠. 점심은 혼자 간단히 해먹었는데 라면이나 김치찌개 같은 것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은행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먹던 점심이 그리웠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나누던 일상 대화들, 그런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오후에는 헬스장에 가거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평일 오후 헬스장은 주부들과 노인분들로 가득했어요. 런닝머신에서 뛰면서도 나도 이제 이런 처지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한때는 VIP 고객들과 골프를 치며 억 단위 거래를 성사시켰던 제가 이제는 할 일 없는 중년 남성이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아내였습니다. 수정의 변화가 점점 더 확연해지고 있었거든요. 평소 화장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서 1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요즘 화장을 꼼꼼히 하네?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직장인이니까 단정해야지. 그동안 너무 대충 다녔나 봐.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수정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는 회사에서 주는 샘플 제품들로만 화장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싼 브랜드 화장품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과거에는 제가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이제는 수정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저녁을 거르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것도 평일 저녁에 말이죠. 또 친구들과 만나? 요즘 모임이 참 많네. 언니들이 요즘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든. 당신도 친구들 좀 만나봐.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수정의 외출 빈도는 주 3, 4회로 늘어났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밤 10시, 11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늦었네? 뭐 했어? 언니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 당신은 일찍 자고 있어.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서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 할 얘기가 없었고 수정은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수정이 휴대폰에 잠금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서로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보던 부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정의 휴대폰에는 패턴 잠금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왜 잠금을 걸었어? 제가 물었을 때 수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요즘 보안이 중요하다잖아. 개인정보 때문에 걸어놨어.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 숨김없이 지낸 부부인데 갑자기 휴대폰을 잠그는 이유가 뭘까 싶었거든요. 명예퇴직 석 달째 저와 아내 사이의 거리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는 더 자주 외출했고 집에 있을 때도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어색하고 냉랭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째 되던 어느 날 수정에게서 더욱 확연한 변화를 발견했어요. 평생 돈이 어디 있냐며 전략하라고 하던 아내가 갑자기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보, 이건 또 뭐야? 제가 현관에서 백화점 쇼핑백 서너 개를 발견하고 물었을 때 수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 친구랑 쇼핑하다가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샀어.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 안에는 명품 브랜드 옷들과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원피스 하나가 80만 원이었어요. 평소 시장에서 2만 원, 3만 원짜리 옷만 사 입던 아내의 변화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비싼 옷들을 왜 사? 돈 아까워서 맨날 그러더니.
당신이 실직해서 우울한데 나라도 기분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어? 평생 아껴 살았으니 이제 좀 써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수정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당당하고 거침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수정의 외모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머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10여 년간 단발머리였는데 갑자기 펌을 하고 염색까지 했어요. 차가운 검은색에서 따뜻한 갈색으로 바뀐 머리를 보니 10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 완전히 바꿨네? 예쁘긴 한데 갑자기 왜? 나이 50인데 너무 촌스럽게 다녔나 봐.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좀 꾸미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화장이었어요. 평소 거의 화장을 안 하던 수정이 매일 아침 1시간씩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꼼꼼히 바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화장품도 다 바꿨네? 회사에서 새로 나온 제품들 써보라고 줘서. 직원이니까 홍보도 해야 하잖아.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수정이 일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주는 샘플들은 항상 작은 용량이었는데 화장대 위에 놓인 건 모두 정품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향수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비싼 브랜드 향수를 사서 매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한데 사람들이 향수 뿌리면 더 세련돼 보인다고 하더라. 나도 이제 좀 멋있게 다니고 싶어. 외출 빈도도 더욱 잦아졌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이라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오전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나가? 주말인데 집에서 좀 쉬지 그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친구들이랑 백화점도 가고 영화도 보려고.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당신이 가면 편하게 얘기도 못 하잖아. 여자들끼리 모임인데 남자가 왜 따라와? 점점 저는 수정의 일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30년간 주말이면 함께 마트도 가고 영화도 보던 부부였는데 이제는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전화 통화였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전화가 와도 자연스럽게 받던 수정이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이 울리면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전화야? 제가 궁금해서 물으면 친구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자주 전화해? 요즘 친구들이 모임을 많이 하거든. 계획 세우느라 전화를 자주 하는 거야. 그 말도 이상했어요. 평생 친구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던 수정이 갑자기 이렇게 사교적으로 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밤늦은 시간에도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10시, 11시에 전화가 오면 수정은 잠깐만이라고 말하고 베란다나 화장실로 가서 통화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전화해? 언니가 고민 상담 때문에. 별거 아니야. 하지만 통화하는 수정의 표정을 몰래 봤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고민 상담을 듣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저에 대한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집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저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나 곧 나가야 해. 친구랑 약속 있어서. 그럼 내일은? 내일도 약속 있어.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어. 점점 저는 수정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명예퇴직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아내는 오히려 더 바쁘게 밖으로 나도는 일이 많아진 거죠.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도 함께 먹었는데 이제는 수정이 일찍 나가야 한다며 저보다 먼저 나가거나 늦을 것 같다며 저녁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혼자 먹는 끼니가 더 많네. 미안. 요즘 친구들 모임이 많아서.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그 조금만이 계속 늘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혼자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정이 평소보다 더욱 정성껏 화장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는데 그렇게 꾸며? 대학 동창들이랑 강남에서 모임이 있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좀 정성껏 꾸몄지. 대학 동창?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던 사람들이야? 어쩌다 연락이 닿았는데 다들 만나자고 해서. 호텔 뷔페에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기로 했어. 몇 명이나 모이는데? 5명 정도.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수정이 나간 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최근 아내의 변화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대학 동창들과 만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약속이 있는 건 아닐까?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도 계속 수정 생각만 났어요. 요즘 아내의 모든 행동이 예전과 너무 달라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30년간 믿고 살아온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오후 8시쯤 저는 갑자기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남역 근처 호텔가를 돌아보기로 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핑계를 스스로에게 댔지만 사실은 아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정말로 동창 모임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최근 수정의 변화들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강남역 주변에는 여러 호텔들이 있었습니다. 롯데호텔, 인터컨티넨털,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호텔 로비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 코너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었어요. 그런데 수정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데 수정의 표정이 평소 집에서 보여주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수정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작은 상자 같은 것이었는데 수정이 그걸 받으며 수줍어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들 같았어요. 약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로비 밖으로 나가서 멀찍이 지켜봤어요. 호텔을 나온 두 사람은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정과 그 남자가 같은 택시에 함께 탔던 거예요. 단순한 만남이라면 각자 따로 갈 텐데 왜 같은 택시에 탈까요? 저는 다급하게 다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저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하다는 듯 절 봤지만 아무 말 없이 따라가 주었어요. 약 15분 정도 가다가 그들이 탄 택시가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서 자연스럽게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완전히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호텔에서 만나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죠. 저는 택시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남자와 단둘이 만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모임 어땠어?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많더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 동창들과 만난 게 아니라 남자와 단둘이 데이트를 했으면서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누구누구 만났는데? 이미경, 순이, 미라. 다들 변한 게 없더라고. 재밌게 놀았어. 이름도 술술 나오는 걸 보니 미리 준비해온 거짓말 같았어요. 수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사진은 안 찍었어? 다들 나이 들었다고 사진은 별로 안 찍더라고. 핑계도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호텔 로비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정이 그 남자와 웃고 있던 모습, 함께 택시에 타던 모습,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던 모습.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수정이 평소보다 일찍 나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나가? 응, 어제 만난 친구들이랑 또 만나기로 했어. 브런치 먹으러 가려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그 남자와 또 만나는 거겠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요즘 친구들과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이제 자주 보는 거지. 당신도 친구들 좀 만나봐.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수정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수정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본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의 최근 변화들, 마이너스 명품 쇼핑, 화장, 향수, 잦은 외출, 늦은 귀가, 휴대폰 잠금.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수정이 외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어제 본 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었죠. 혹시 정말로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정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외출할 때 어디로 가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전화 통화는 누구와 하는지. 탐정 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2주일 정도 지켜본 결과 의심은 더욱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수정의 패턴이 너무 일정했거든요. 주에 서너 번은 친구들과 만난다며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전화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걸려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수정이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말한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급하게 제안했어. 항공료도 싸게 나왔다고 해서 2박 3일로 다녀올게. 어느 친구들인데? 어제 만났던 그 친구들. 이미경, 순이, 미라. 다들 가자고 해서. 또 같은 이름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항까지 따라가서 정말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금요일 아침 수정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김포공항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수정이 나간 후 저도 급하게 준비해서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제주도 출발 게이트 주변을 맴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인천공항일까 싶어서 급하게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 제주도 출발 게이트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희망은 5분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주도 출발 게이트 근처에서 저 멀리 수정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수정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며칠 전 호텔에서 봤던 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캐리어를 끌고 탑승 수속을 밟고 있었어요. 이미경이나 순이, 미라 같은 친구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다니.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정의 얼굴에는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귄 연인들 같았어요. 남자는 수정의 캐리어를 대신 끌어주고 있었고 수정은 그의 팔짱을 낀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걷는 모습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꿈이야, 현실이 아니야 라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두 사람이 탑승구 앞에서 서로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 남자가 수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수정이 그 남자에게 기대는 모습.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 목소리가 공항의 소음을 뚫고 그들에게 닿았을 때 수정과 그 남자는 동시에 저를 돌아보며 경악했습니다. 수정의 얼굴은 방금 전 환한 미소 대신 새하얗게 질린 채 공포로 물들었어요. 그 남자의 눈에도 당황스러움과 함께 저에 대한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에? 수정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책감이 역력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간다며? 이미경, 순이, 미라는 어디 있어?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기, 이 사람이 누구야?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해왔어? 그 남자가 나서려고 했지만 저는 수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거짓말과 배신으로 가득한 낯선 여자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말들, 그 싸늘한 시선들, 설마 이 사람 때문이었어? 제 심장이 아파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정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길고 긴 정적 끝에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참을 수 없다고? 뭘? 당신이 명예퇴직하고 나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매일 집에서 할 일도 없이 빈둥거리고 나한테만 의존하려고 하고. 그게 내 잘못이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던데 왜 당신만 그렇게 무능해? 수정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무능하다는 말을 아내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도 되는 거야?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30년? 그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 당신은 항상 일만 생각했고 나는 그냥 집에서 당신을 뒷바라지하는 존재였어. 그런 말을 하지 그랬어.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했어야지.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당신은 자기 생각밖에 몰랐으니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수정의 차가운 표정과 냉정한 말투에서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실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수정 씨와 직장 동료입니다.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직장 동료였다고요? 그럼 수정이 매일 출근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집에 와서는 저에게 차갑게 대하면서 직장에서는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였어? 제가 수정에게 물었어요. 한 서너 달 전부터. 제가 명예퇴직하고 나서부터였다는 얘기네요. 제가 집에서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수정은 다른 남자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던 거예요. 나보다 더 좋아? 적어도 당신보다는 미래가 있어 보여.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수정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래가 있어 보인다는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공항에서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주저앉았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의심만 했던 것들이 모두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수정의 변화, 잦은 외출, 거짓말들, 모든 것이 그 남자 때문이었던 거죠. 이틀 후 수정이 집에 돌아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제가 비꼬듯 말했죠. 얘기하자. 수정은 평소와 달리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이미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자. 수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공항에서 본 그 장면 이후로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과 계속 만날 거야? 응. 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나는? 30년을 함께 산 나는 어떻게 돼? 당신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 명예퇴직한 김에 완전히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수정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더 이상 저와 함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팔아야지. 재산 분할해야 하니까. 재산 분할.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다른 절망이 밀려왔어요. 30년간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외도한 사람이 재산 분할을 요구해? 법적으로는 반반이야. 당신도 알잖아. 수정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외도를 했어도 법적으로는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반분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분할 방법을 논의하는 차가운 법적 절차들이었어요. 강남 아파트 34평. 저희가 20년 동안 살면서 추억을 쌓아온 집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갔습니다. 시세가 12억 원 정도였는데 절반인 6억을 수정에게 줘야 했어요. 집이 팔리면 당분간 어디서 살 건데? 수정이 물었어요.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 사람과 살 거지? 그럴 생각이야. 대화도 이제 최소한으로만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던 부부가 이제는 재산 분할만 논의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집을 정리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하나하나 모아온 가구들, 함께 여행 다니며 사온 소품들, 결혼 기념일에 주고받은 선물들, 모든 것이 추억으로 얽혀 있었거든요. 이 피아노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거실 한쪽에 있던 피아노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수정이 취미로 치던 피아노였습니다. 필요 없어. 처분해. 추억이 있는 건데. 과거는 과거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수정의 말이 너무 차가웠어요. 30년의 추억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니.
저에게는 소중한 기억들이었는데 수정에게는 그저 짐일 뿐이었나 봅니다. 결국 거의 모든 가구를 처분했어요. 저 혼자 가져갈 수도 없었고 수정도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요. 20년 동안 정들었던 모든 것들이 중고 가구점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통장 정리였어요. 저희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치니 2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명예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적금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것도 반반으로 나누는 거지? 수정이 통장 명세서를 보며 말했어요. 명예퇴직금까지? 당연하지. 결혼 기간 중에 받은 거니까. 1억 2,5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 반토막이 나는 순간이었어요. 퇴직 후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돈들이 절반이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이 팔린 건 한 달 뒤였어요. 11억 8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나니 실제로 받은 돈은 5억 8천만 원씩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집 열쇠를 넘겨주는 날 수정이 말했어요. 후회는 안 해? 없어. 당신도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봐. 어차피 우리는 맞지 않았어. 그날이 수정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날이었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고 각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3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1억 8천만 원을 들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57세 무직 이혼. 인생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라는 걸 몰랐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이혼 후 첫 번째 과제는 살 곳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지만 이 돈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강남에서 성수동으로, 성수동에서 다시 구로구로 계속 외곽으로 밀려났어요. 그렇게 찾은 곳이 구로구 한 골목의 3평 고시텔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에 보증금 200만 원. 한때 34평 강남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이제는 화장실도 공용인 고시텔에서 살게 되었어요. 방 크기는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사한 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인생이 된 거구나. 옆방에서는 젊은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고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음이 전혀 안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식사는 더 비참했어요. 작은 냉장고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과 컵라면만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VIP 고객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제가 이제는 1,0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시텔 방에서 누워만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 벌써 500만 원이 줄어 있었어요. 월세와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 속도로 나간다면 3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겠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57세라는 나이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고 있어도 연령 제한 45세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직접 발품을 팔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경력이 많으시긴 한데 저희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35년간 은행에서 쌓은 경력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바로 백화점 주차 관리원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간 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서 저와 같은 절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강태호 씨죠? 은행에서 오래 근무하셨네요. 면접관이 제 이력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3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지원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명예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해 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합격했어요. 월급은 180만 원. 은행원 시절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일할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제복을 입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섰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한때 정장을 입고 VIP 고객들을 만나던 제가 이제는 주차비를 받고 차량을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차권 받으세요. 처음 손님에게 인사할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예전에 알던 사람과 마주칠까봐 항상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차량 안내하고 주차권 발급하고 정산하는 단순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특히 새벽 근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날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몸이 적응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일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김대리라고 부르는 60대 어르신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저도 구청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명예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박 씨라는 분은 중소기업 사장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때는 직원 50명을 거느렸었는데 인생 참 허무하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비슷한 처지다 보니 금세 가까워졌어요.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강 대리님은 그래도 젊으시잖아요. 50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뭘 시작해요? 다 늦었죠. 아니에요. 저 봐요. 70인데도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동료들과의 대화가 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3달 정도 지나면서 일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손님들과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차량 안내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월 180만 원이라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좀 살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시니어 등산 동호회 모집이라는 포스터를 본 거예요. 등산이라. 젊을 때 한두 번 가본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겼습니다. 혼자 고시텔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이 너무 적적했거든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네, 등산 동호회 문의 전화 주셨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7살입니다. 아, 괜찮으세요? 저희 회원들도 대부분 50대 이상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관악산 가는데 함께 오시겠어요? 그렇게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등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10분도 안 올라갔는데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처음이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동호회 회장님이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회원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광경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좋죠? 옆에 있던 이 씨가 말했어요. 네, 정말 시원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등산이 제일 큰 낙이에요.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고요. 등산을 시작하면서 제 생활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산에 오르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큰 변화였어요. 동호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퇴직한 교사, 전직 공무원, 사업을 정리한 사람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어떻게 등산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취미가 필요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등산을 시작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적적하더라고요. 서로의 사연을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등산 후에는 함께 식사도 하고 가끔은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김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는데 저와 같은 나이의 남편과 사별한 분이었어요. 혼자 사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정말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재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어떤 재미요? 자유로움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맞는 것 같았어요. 수정과 함께 살 때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등산을 시작한 지 6달 정도 지나면서 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일에는 백화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명예퇴직과 이혼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 아내 수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이미 등산 동호회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고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체력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날도 북한산 등반을 마치고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 씨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강 대리님, 혹시 전에 롯데백화점에서 일하셨던 분과 아시는 사이였나요? 롯데백화점요? 왜요?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데 최근에 이혼한 여직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성함이 수정 씨라고 하던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정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분이 제 전 아내입니다. 어? 정말요? 그럼 아시겠네요. 요즘 상황이 좀 안 좋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분이 함께 있던 남자 있잖아요. 부장님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결혼한 사람이었대요. 부인이 알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수정이 만났던 그 남자가 기혼자였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부인이 회사에까지 찾아와서 소동이 벌어졌대요. 결국 그 부장님은 본사로 발령났고 수정 씨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이혼하면서 미래가 있어 보인다고 했던 그 남자가 결국 수정을 버린 거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회사 그만둔 지 3달 정도 됐다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수정이 당한 일이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복수심이나 쾌감 같은 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에서 수정은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과거와 결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변화가 제게 찾아왔어요. 백화점에서 관리사무소 정직원으로 전환 제의를 받은 거예요. 강 대리님,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해 주셨어요.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모시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정직원이요? 네, 월급은 250만 원이고 4대 보험도 다 되고요. 퇴직금도 나중에 나와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정직원 제의까지 받게 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직원이 되면서 제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어요. 월급이 늘어나니 고시텔에서 조금 더 넓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직원이 되고 나서 몇 달 뒤 등산 동호회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새로 가입한 회원 중에 김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와 같은 나이에 같은 처지의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정이라고 해요. 강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정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 2년 정도 되었어요. 그러셨군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정말 힘들죠? 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김민정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혼자 사는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고민들,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등산 후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우울해져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우울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거든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요. 나를 위한 시간이요? 네, 결혼했을 때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온전히 저만을 위해서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요. 김민정 씨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수정과 함께 살 때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김민정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등산도 함께 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도 같이 가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등산 어떠셨어요? 하산 후 김민정 씨가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정상에서 본 일출이 장관이었죠. 저도요. 함께 봐서 더욱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김민정 씨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50대 후반에 새로운 사랑을 만난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였어요. 당신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민정 씨가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뭐 대수예요? 맞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1년 후 저희는 재혼을 하기로 했어요. 서로의 자녀들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간단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50대 후반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거예요.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강남 아파트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 그 어떤 집보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김민정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명예퇴직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축복이요? 네. 만약 명예퇴직을 안 당했다면 수정의 외도도 모르고 살았을 거고 당신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명예퇴직과 이혼이라는 인생 최악의 시기를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백화점 관리사무소 정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등산을 다니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통장 잔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가끔 수정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마울 때가 있어요.
수정이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57세에 명예퇴직을 당하고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이혼을 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명예퇴직을 당하셨거나 부부관계로 고민하시거나 인생이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은행 강태호가 아니라 그냥 강태호로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브랜드나 타이틀이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새로운 출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뭐 대수입니까? 과거가 뭐 대수입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마음가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명예퇴직과 이혼이라는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한 남성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 하겠습니다. 50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힘들어도 내일은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